네, 서울시 모아타운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3월 21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갈등 방지책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앞으로는 모아타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입지. 뭐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든 주택을 거래하든 아니면 뭐 모아타운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입지가 상당히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현금 청산 안 되게 해야 됐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 사업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뭐 투기 방지책이다 뭐다 이거 계속해서 이제 제어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리 선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놓고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미리 축하 인사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미니 대박 정도는 터뜨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모아타운의 속도가 지금 얼마나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지금 그 2022년에 1월에 강북 번동을 시작해갖고 처음 이제 1호 쪽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4년 3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91곳이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강남구도 25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거 모아타운 시작을 할 때 강남 3구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강남구 1원 돈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의 목표는 2026년까지 100곳 해서 3만 호를 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10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량이 30%가량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앞으로 계속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어떤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됐던 건데 요는 뭐냐면 22년에 선정된 곳이 지금 24년 지금 현재의 착공 바로 전 단계란 말이에요. 2주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국정감사 기준으로 해서 일반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14년 2개월이 걸렸던 일이 지금 2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건 이건 진짜 초스피드인 거거든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강북 번동 같은 경우도 하기는 됐지만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선택하는 눈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모아타운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게 또 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해서 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간지라든가 주요 정보 소식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모아타운 지분 쪼개기 뭐 현황, 시장이 뭐 투기 의심 시 뭐 착공 제한한다, 건축 허가 제한한다, 투기 세력들 막는다.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투기 방지 대책은 21일부터 즉각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아타운을 배제하는 조건 자체가 좀 더 완화가 된 거야. 즉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는 4분의 1만 찬성을 하면 그냥 모아타운 선정에서 배제가 될 수 있고요. 면적은 3분의 1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선정 무산되는 거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앞당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구역 지정일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앞당겨 가지고 모아타운이 그러니까 현금 청산에 대한 그 기준이 훨씬 당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라고 말인 건데 요는 말 끝에 이렇게 강력 대응하는 거는 모아타운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김정희 소장의 뇌피셜로는 모아타운이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끓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아니다. 서울시는 더 탄탄대로로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장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게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뭐 22년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1월, 6월, 10월에 선정을 하면서 각각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년도에는 지금 7, 8, 9,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선정을 했고 그 5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책정을 해 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잘 보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기준은 권리 산정 기준은 착공이에요. 착공 신고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모아타운 선정일 기준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신규로 타는 곳들은 접수일이야, 접수일. 접수해서 검토해서 뭐 공람하고 이제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은 구역 지정이었었는데 이제 선정일이었었는데 이제 훨씬 앞당겨 갖고 그냥 접수만 하면 그 접수인 날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라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신 분들은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 사항인데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보면 역세권 개발도 그래서 상당히 용적률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이룰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권리 산정 기준일을 좀 이렇게 좀 강화시켰는데 10월 26일 날 했거든요.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오프라인에서 상담하다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역세권 개발 뭐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정비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역세권 복합 개발, 초고도 개발하는 것들 아니면 청년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뭐 토지 기부하면서 뭐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들은 정비 계획으로 진행되는 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니면 역세권 뭐 장기주택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규제를 하는 것들은 역세권 흔히 말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었는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로 얘네들도 땡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세권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전인데 그러니까 즉 주민 공람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얘네들 다 현금 청산당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전문가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선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도 가져보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의 행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대로 또 사그라들까? 뭐 좀 돈 좀 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 지속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뭐 투자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물건 찾는 기준도 점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보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지금 책정돼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앞으로 뜰까요? 당연히 서울시 정책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정책 발표한 것들 했던 것들을 보면 뭐 일례로 뭐 서울 뭐 서남권 대개조라고 해서 뭐 영등포 일대 이런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미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